비가 오면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호수 톤레삽 수상가옥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들을 만나러 간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수상마을. 그곳에 비가 오면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때 저 멀리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 발견. 그런데 수상가옥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이상하다.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이런 집들 뿐이다. 확인을 위해 집으로 올라가 보는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가자마자 아찔한 높이에 겁먹은 PD. 어우, 높긴 정말 높다. 어, 12m야. 호수의 물이 이 정도 높이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이 마을은 다 이래요. 여기까지? 비가 오면 집 바닥까지 물이 찬다? 건기때엔 호수의 물이 빠져나가 수위가 1m 미만이지만 우기가 시작되는 지금 시기엔 최대 12m까지 차올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호수가 만들어진다. 물이 차올랐을 때를 대비해 집을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집을 이렇게 높게 지어놓으면 이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이사를 하지 않아요. 이사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집을 이렇게 짓지도 않았죠. 이사하는 걸 보고 싶으면 옆마을로 가보세요. 주민의 말을 토대로 배를 타고 더 들어가 봤다.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이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이곳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로 들어서기 전 눈에 띄는 건물을 발견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수상학교. 마침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수상촌에서 유일한 이동수단인 배는 학교를 오고 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이 마을의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각자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가운데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한 아이 포착. 왜 그래?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 없어졌다? 저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 감쪽같이 사라진 집.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아줌마 우리 집 어디 갔어요? 아까 저쪽으로 가던데. 아, 또 옮겼어. 지금이 한창 물이 불어나는 시기라 많이들 이사해요. 아무래도 애한테 말도 없이 그냥 이사를 한 것 같아요. 학교에 간 사이에 이사를 한 집을 찾아 나선 아이. 배를 타고 몇십 분가량을 돌아다녔을 때쯤 집 찾았어요. 집 어딨어? 집 찾았어?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거 오른쪽에 저거? 드디어 찾았다. 도대체 왜 말도 없이 이사를 갔어?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단단히 화가 난 아이. 말도 없이 이사를 가 미안한 마음에 동생을 달래는 형. 동생이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데 급하게 옮기느라 미처 말을 못했어요. 지금이 한창 물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집을 빨리 옮겨야 했습니다. 6,000년 전 지각 변동으로 생겨났다는 톤레삽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긴 세월 동안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왜 이사를 하는 걸까? 우기가 되어 수위가 높아지면 집을 보호하고 있는 물풀도 함께 잠긴다. 이럴 경우 큰 배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물살이나 강한 바람에 의해서 집이 뒤집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나무와 풀숲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헬로. 이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진 제작진. 이사를 앞둔 한 집을 찾아가 봤다. 시집 온 후 60년 동안 이 호수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부터 할머니의 아들과 손녀들까지 3대가 모여 사는 리언 씨네 가족. 저는 여기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쭉 이곳 톨레사 호수에서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리언 씨는 이사에 앞서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핀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집에 문제가 생겨요. 물이 새거나 집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꼭 해야 합니다. 수상가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집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저 말뚝. 바람이 많이 불면 저 집처럼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말뚝을 박아놓지 않아서 간밤에 떠내려가 버렸다는 옆집.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다. 한편 할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매일 이렇게 호수 수위를 보고 있어요. 이사할 시기를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바람과 수위를 보고 이사 결정. 그런데 이삿짐을 쌌다고 하기엔 뭔가 좀 이상하다. 이사하는데 왜 짐을 안 싸세요? 집을 통째로 옮기면 되니까 짐 쌀 필요가 없어요. 집을 통째로 옮긴다? 그때 이사를 도와줄 배가 도착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리언 씨의 이사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같은 시각 리언 씨의 이웃들 역시 이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배에 줄을 묶는 사람들. 이 배는 이사철이 되면 마을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지금 같은 이사철에는 배를 가지고 와서 서로 도와줘요. 물론 집마다 작은 배들이 있긴 하지만 그 배는 힘이 모자라니까 이런 큰 배가 필요한 거죠. 배에 시동을 걸고 드디어 출발. 리언 씨 아내의 말대로 정말 집이 통째로 움직인다. 집이 움직이는 모습에 셋째와 막내도 그저 신이 났다. 한편 집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 쏘킴 씨. 첫째와 둘째도 엄마의 일손을 돕고 있다.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젠 익숙해요. 그때 다른데 호수 수위에 따라서 1년에 4번이나 5번 정도 해요. 집을 끌어주고 있는 배 속도가 영 시원찮다. 집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물풀들 때문. 그래서 리언 씨가 직접 집 밑으로 들어갔다. 물풀들이나 부유물들이 집 밑에 자꾸 걸리면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제거하고 있어요. 물풀 제거 후 이사의 속도가 붙었다. 큰 배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각자의 배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일만 남았다. 육지보다 호수 생활에 더 적응이 되어 있는 총큰이어 사람들. 이사철엔 대부분 숲 주변 안전한 곳으로 몰려들어 이사를 하는 시간만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1시간가량 왔을까? 이번에 정착할 곳을 찾았다. 이사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의 위치와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다. 대충 자리를 잡았으니 말뚝을 박을 겁니다. 물살에 집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뚝을 박아주면 이사 끝.
이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비어있던 자리. 이 자리에 머물러도 되는 걸까? 집을 옮길 때 딱히 여기가 우리 자리다 정해진 자리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로 가서 자리 잡으면 되죠. 이사를 끝낸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재를 올리는 부부. 이곳에서도 사고 없이 가족 모두가 잘 되라고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마치 우리네 고사와 비슷하다. 이사 후 아이들이 달려간 곳은 바로 TV 앞. 아빠,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안테나 좀 봐주세요. 쉬지도 못하고 딸들의 성화에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리언 씨. 나오니? 아니, 안 나와요. 그러기를 20분. 드디어 TV가 나온다. 아빠, 이제 나와요. 알았어. 오늘 이사하느라 힘들었는데 이게 더 힘드네요. 아, 힘들어요. 전 세계를 강타한 반가운 노래. 캄보디아 수상촌에서도 강남 스타일이 유행이란다.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집에서 어떻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걸까? 묻 가까운 쪽은 전기가 들어오지만 여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를 씁니다. 수상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 사용하는데 보통 한 집에서 일주일에 2~3개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 마을에 이사를 하면 꼭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경찰입니다. 집이 이사하면 어떤 집, 어떤 가족이 이사를 왔는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죠. 가족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일반 공무원들의 역할을 경찰이 모두 하고 있다는 캄보디아. 별 탈 없이 이사는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이제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가족에 대한 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여기에 보면 이 집의 등록번호와 가족의 인적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가족 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집을 몇 번씩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집에 모두 보관하고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경찰이 와서 확인할 때 필요하니까요.